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보는 지도는 여기 한 동이면 요 아파트 있고 여기 아파트 있을 거잖아요. 네. 같은 때에 찍힌 게 아닌 맞아요. 것도 되게 네. 많이 있어. 이거는 여름에 찍히고 요 옆에 동은 겨울에 찍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심지어 막 각도도 달라요. 맞아요. 각도도 다르게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조금 개선되지 않았나. 근데 옛날에 제가 알 때는 이 백그라운드 얘기 듣고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 위성 영상이 안보에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중요한 목적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제 경제 분야나 아니면 주식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월마트 주차장인데 네. 이제 월마트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될까. 아. 실제 공시했던 것 대비 이런 지표를 볼 때 특히나 미국에 있는 월마트의 주차장을 다 확인해서 이제 평균 차량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실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 미국은 월마트에 차 없으면 못 가요. 걸어서는 못 가는 데가 월마트거든요. 그리고 좀 집요하신 테슬라 주주분들은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차량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또 이제 출하가 되는지 이제 이거 민간인도 이런 데이터에 접속하기 가능한가요? 돈이 많으시면 가능. 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기업들의 물류 생산량 이런 것들의 변동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강연이나 이런 거 쓸 때 저런 거 비슷한 거를 하나 활용을 하는 게 있는데 저유고라고 아시죠? 기름을 저장을 해두는 곳. 네. 근데 거기는 뚜껑을 닫을 수가 없어요. 유증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완전히 뚜껑을 닫아 놓을 수가 없는데 뚜껑이 저유고 위에다 이렇게 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떠 있다 보니까 위에서 찍으면 그 높이가 보여요. 뚜껑의 높이가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름이 얼마나 있구나, 얼마나 생산을 하는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유가를 예측을 하고 미리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네. 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신박한 것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건 이제 뭐인가요? 국가의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위성 영상이 쓰입니다. 저 위성 영상으로 국가 경제 상황이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지구 전체를 격자로 나눠서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 발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표로 삼았고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2019년에 바다 지역은 변함이 없고 공항 지역 인근에 뭔가 해안선이 많이 발전이 됐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국가 전체에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그런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이 몇 년도에 급격히 발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왼쪽이 2016년 원산이네요. 네, 원산 공항 인근의 해안가입니다. 저 빨간 지역들이 뭔가 바뀐 게 되게 많다. 네. 저 지역에서 발전이 있구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미세하게 산 속에 이제 건물이 있거나 도로가 생기는 그런 지역들을 가지고도 이제 변화 사항들을 볼 수가 있죠. 와. 네. 그래서 이걸 부동산 투자했으면 이쪽 지역이 갑자기 건물이 늘어나고 있구나. 어. 어느 쪽으로 이제 주거 지역이 늘어나고 있구나. 야.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죠. 이 무시무시한데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펼쳐지겠는데요. 네. 부러운데요, 대표님. 네, 진짜.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시군요. 실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큰 곡창지대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네. 목청지대죠, 진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전 세계 금융권에서도 걱정을 했었던 게 농산물 수출입의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피해 지역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이제 전쟁 때문에 옥수수나 이런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로 급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위성 영상으로 저걸 전체 작물 지도를 분석을 하고 네. 실제 논밭을 다 구분해서 그 논에 포탄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포탄이 떨어졌지만 실제 파종이 잘 되고 이제 수확도 잘 되는 그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 그리고 데이터화를 통해서 크게 농업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와.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데이터로 증명을 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이제 물류 경제가 좀 안정화가 됐었죠. 오른쪽에 보니까 저게 이제 줌을 확대해서 봤는데 해석도가 진짜 좋네요. 네, 그래서 농경지 전체가 이제 어떤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작물이 심겨 있는지 그런 것들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짱이다, 진짜.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곡물 시장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금방 요동이 쳤다가 바로 안정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바로 위성 영상을 분석 덕분이다. 네. 보통 곡물 시장은 선물로 먼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 정보가 없다 그러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미리 사놔야 되는. 사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생각보다 그게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와. 전체적인 유통망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었죠. 뉴스페이스 시대죠. 네. 기존에도 스페이스 시대였는데 최근에 뉴스페이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뉴스페이스를 떠올리면 이제 과연 뭐가 올드였고 뭐가 뉴냐 그렇죠. 라고 많이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그걸 얘기를 해보려면 우주 산업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우주 산업은 결국 위성이라는 카메라를 우주에 올리고 네.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활용하는 그 전체 구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그러면 카메라 자체 위성을 만드는 역할과 그리고 그 위성을 우주로 올려주는 발사체에 대한 역할 로켓이죠. 그게 이제 지상에서 우주로 올리는 업스트림의 역할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위성으로부터 영상이 촬영이 돼서 이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안테나, 지상국과 그리고 그 영상을 가지고 결국 이렇게 활용하는 다운스트림 두 가지 역할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뉴스페이스는 크게 발사체의 새로운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성 제조의 혁신 그리고 지상국과 최근에 AI를 기반으로 한 위성 활용의 혁신 이런 것들이 다 어울러서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장 처음 했었던 혁신은 그 위성 자체였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정적인 위성 네. 혹은 도전적인 위성 이렇게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도가 그 전에는 굉장히 크고 무거웠었던 위성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카메라 더 좋게 만들려면 카메라를 그냥 계속 키웠어요. 무한정.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위성에 대한 크기도 아까 댓글에서 잠깐 질문 주셨는데 거의 그 스쿨버스만큼 진짜 3m짜리 미국 스쿨버스라고 단무지 같이 생긴 버스가 네. 있어요. 웬만하면 그만 사이즈죠. 네. 네, 그리고 막 2, 3톤 정도 규모의 엄청나게 큰 이제 위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위성이 커지면 그걸 우주에 올리려면 로켓도 계속 큰 걸 써야 돼요. 어,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들고 비용은 더 커지고 이래서 이제 어느 한 기업이 그냥 휴대폰 부품으로 카메라를 만들어서 그냥 이거를 우주에 올려버리자. 그때 이거를 많이 올리면 되지 않냐? 박리담의 네. 전략을 세운 거죠. 네. 한 대 만들 돈으로 100대 만들어서 100대를 쏘아 올리고 100대 중에 50대는 뭐 망가져도 50대를 쓰면 되지. 그 기존의 우주 산업은 절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냥 잘 만들어서 무조건 발사에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올라가서 위성을 찍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제 저런 실패도 이제 나는 부담하겠다라는 형태의 상업용 위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저거 실패해도 남은 50대로도 올라간 본전은 뽑을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계산들이 서 있는 거죠. 거기서 얻은 데이터 가지고 또 더 좋은 100대를 만들어서 또 올리면 되지. 우리는 더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모든 산업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예 생각 자체가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낸 기업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정말 비싼 카메라를 네.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휴대폰 부품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인증도 필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초소형 위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작게 만들면 똑같은 로켓에 더 많은 위성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위성 자체가 우주에서 지구 전체를 도는 글로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위성 자체가 많아야 내가 찍고 싶어하는 곳에 더 빨리 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위성 제조에서 이제 뉴스페이스의 한 축이 시작이 됐다면 이제 그러면 위성을 더 많이 올려주는 네. 발사체에서도 이제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체 비싸면 내려서 또 쓰지. 네. 그걸 왜 우주에서 그냥 버리냐? 아, 라는 그런 또 이제 혁신적인 마인드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죠. 와, 놀란 게 한 발사체를 거의 200번 가까이 쏘더라고요. 네. 뭘 재활용을 해도 그렇게는 안 쓰거든요. 재활용이 신이에요. 가만 보면. 이야. 보통 책상에 연필 하나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저 무거운 로켓을 바다 위에 네. 다시 세운다는 것도 엄청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이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존의 산업이 크게 성장했었던 사이클을 보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PC가 발달했었을 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인터넷 기업들, 검색 기업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하고 그리고 전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 엄청나게 많은 앱 생태계가 발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자체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엄청나게 많이 촬영되고 그리고 이걸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와, 그 혁명적인 순간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대단. 그래서 데이터들은 결국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아까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렸지만 결국 어떤 핵심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이 쓰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위성 영상으로부터 저희는 눈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런 관측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관측 다음에는 분석 그리고 분석 다음에는 예측 그렇죠. 이런 삼박자의 순서대로 결국 많은 걸 보고 그리고 많은 걸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찍힐지 그 맞아요. 다음에는 어딜 봐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위성을 한 군데를 보게 되면 여러 군데를 또 더 많이 봐야 되는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는 결국 위성 영상이 넘쳐나기 때문에 빨리 봐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최근에 생성형 AI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음악도 만들고 이제 영상도 만드는데 이제 저희는 위성 영상도 만듭니다. 어떤 그냥 의미일까요? 그냥 만들어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는 위성이 없는데 저 약간 이상했어요. 저희는 위성이 없는데 위성 영상을 만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많은 위성 회사들이 그렇게 다 좋은 위성 영상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해상도의 위성을 더 고품질의 위성 영상으로 만들어 드려요. 아. 생성형에서 약간 오해했잖아요. 네. 한 장이 얼마인가요? 이런 거 이제 쉽게 대답해 드릴 수 있죠. 일명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위성이 글로벌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 지역을 지나는 위성은 정말 전체 위성 중에서도 몇 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특정 위성들한테 여기를 찍어달라라고 했었을 때 나도 거기 필요해라고 하면 이제 입찰이 붙는 그렇죠. 입찰을 붙는 거죠. 범위는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업들 간의 거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장 사고 한 장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플랫폼을 사셔야 돼요.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사는 건 보는 거는 그냥 우리는 네이버와 구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네. 거기까지. 네. 좋습니다. 데이터가 가치가 있으려면 아까 말씀해주신 지리공간적인 해상도와 이제 시간적인 해상도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 되는데 네. 이제 나는 하루 간격으로 이 지역을 어느 정도 해상도로 보고 싶다라는 거랑 구글어스에서 그냥 어느 때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는 곳에 산인지 숲인지 그런 거 알고 싶다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서 그런 복잡한 문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보는 지도는 여기 한 동이면 요 아파트 있고 여기 아파트 있을 거잖아요. 네. 같은 때에 찍힌 게 아닌 맞아요. 것도 되게 네. 많이 있어. 이거는 여름에 찍히고 요 옆에 동은 겨울에 찍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심지어 막 각도도 달라요. 맞아요. 각도도 다르게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조금 개선되지 않았나. 근데 옛날에 제가 알 때는 이 백그라운드 얘기 듣고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오늘 노벨 물리학상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던 딥러닝의 조금 더 진화된 형태입니다. 근데 보시는 이게 건 기본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오늘 노벨 물리학상의 약간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맞습니다. 어느 사진이나 특징에서 그 특징들을 조합을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답과 매칭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를 그렇죠. 찾아내는 네트워크가 결국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로 거쳐왔었던 과정이고요. 네. 많은 레이어들이 결국 있지만 사진을 보고 내가 원하는 정답과 그걸 잘 표현해주는 내부 특성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영상만 보고 이제 찾아내는 역할, 싱글 모달리티라고 주로 부르는데 네. 최근에 이런 기술들도 있고요. 네. 이제 심지어는 멀티모달도 됩니다. 그 말은 음성과 영상 혹은 음성과 사진을 같이 주고 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를 어. 찾아내거나 아니면 글과 이미지를 같이 주고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라는 것을 찾아내는 멀티모달리티가 이제 AI가 하고 있는 주요 역할들이고요. 네. 그래서 싱글 모달에서는 그냥 물체를 찾아줘라고 하면 이 사진에는 곰돌이가 있다라고 곰돌이 영역만 그냥 찾아주고 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멀티모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곰돌이를 표현하는 혹은 방금 그 사진을 표현하는 다양한 문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을 주고 여기가 어떤지를 표현해줘라고 하면은 곰돌이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거나 와. 여기에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곰돌이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가 접근을 하게 되면서 영상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역량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제 10년 전에 인공지능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전 세계 1등을 했었던 인공지능이에요. 뭐죠?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다. 라고 답을 하거나 여기에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고양이가 저렇게 빨간 네모로 2개 있고 중간에 오리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오, 놀라운데? 이걸 정확도 90%로 찾으면 세계 1등이었어요. 야, 놀라운데?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지. 네. 야, 이게 10년 전에 인공지능이었었어요. 근데 네. 지금 너무 당연하게 돼버린 거죠. 맞아요. 이젠 못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진 한 장 주고 이 사진을 뭐 영어로 10문장으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막 각각 서술어를 다 써줘요. 막. 요즘 난리 나는 네. 게 사진 한 장 딱 주고 이 사진 한 장에 어울리는 시를 써줘. 그럼 시 써주고. 맞아요. 맞아요. 노래를 작곡해줘 그러면 노래 해가지고 가사도 써주고 소설을 써줘 그러면 또 단편 소설도 뚝딱 만들어내요. 대단한 시기입니다 진짜. 와. 근데 10년 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저 때는 알았을까요 진짜.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쓰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게 사진을 주고 어떤 건지 분석하는 인공지능이었다면 네. 이제 반대로 어느 특정 정보를 주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거의 최초였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계속 없애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내부 과정을 저렇게 묘사했던 건데 실제 영상에 실제 신호랑 그리고 노이즈를 계속 가해서 이제 원본과 다른 것들을 조금씩 변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AI의 정말 그 원리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자료 다시 한번 주시면은 저 맨 왼쪽하고 오른쪽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 조금만큼의 노이즈만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노이즈가 더 심해지는 건데 그 옆에 단계하고는 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돌리면은 생성형이 되는 거죠. 이걸 원래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돌리면 생성형 AI가 되는 이런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만드는 그림이나 뭐든 그냥 이게 다예요. 이 원리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을 돌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였는데 이걸 해낸 거죠. 그래서 위성 영상에서 어떻게 AI가 적용이 될까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궁금해요. 이제 뭔가 물체를 세거나 네. 아니면 저 물체가 어떤 건지 찾거나 혹은 물체의 경계선을 네. 찾아내거나 이 물체가 어떤 종류인지 식별하는 이제 왼편이 이제 주차된 차량이 몇 대인지 세보고 그리고 네. 공항의 비행기랑 그다음에 작업하는 차량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셀로나 지역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 한 채 한 채를 굉장히 잘 구분해서 그러네요. 여기에 몇 채가 지어져 있는지 오른편에는 이제 항구에 배가 떠 있는데 저게 일반 선박인지 혹은 낚싯배인지 요트인지 그런 것들 다 구분해서 와. 이제 분류까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4,500km 상공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와.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런 기본적인 역할들을 해서 관측을 굉장히 쉽게 도와주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얼마나 디테일한 것까지를 찾아내는가 네.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공항 지역을 찍었을 때 네. 이제 헬기, 그다음에 항공기, 음. 그리고 트럭인데 짐을 싣고 있는 트럭과 짐이 비어진 트럭 이런 것까지를 그렇게까지? 네, 구분하고 와.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실제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항공기도 기종을 다 분류해주고 네. 그리고 항공기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건 몇 시간 내에 이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끝나고 이제 정비구로 들어가는 뭐 항공기다. 뭐 이런 정보까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와, 와. 엄청 생각보다 또 훨씬 더 디테일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가성비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효율성적인 면에서 미쳤네요. 와. 그쵸. 대단합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되게 놀라운 사실들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건물의 피해 여부 혹은 생성 여부 이런 것들까지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제 위성이 한 지역을 계속 반복해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계속 보면서 결국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건 어디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 사람이 일일이 대조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형의 변화 혹은 건물의 새로운 생성, 파손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료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도 참여를 했었지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가장 많은 재난재, 화재, 쓰나미, 태풍, 지진,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택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위성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전 세계 경진대회를 열었었어요. 아. 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이 있었을 때 사진인데 이제 네. 그렇게 많은 산불이 일어났었을 때 집이 과연 몇 채나 파손이 됐고 파손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존 사진과 피해 후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넓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모델로서
했었고 이제 저희도 운이 좋게 수상을 하게 돼서 와. 이제 저희 모델이 미국 국방부에 제공이 됐고 전 세계에서 어떤 재난재해가 있었을 때 빨리 위성을 찍고 분석을 해서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불이랑 호주 산불이 있었을 때도 그리고 좀 더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기상기후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인가 네. 라는 사진이에요. 보시면 미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호주 이 정도가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음영 지역이에요. 뭐 아프리카는 거의 그냥 없죠. 몽골 저 러시아 쪽도 완전히 비어 있네요. 네, 그래서 기상 레이더를 지상에 설치해서 레이더를 하늘로 쏘아 올려서 대기권의 어떤 각 층마다 수분 상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레이더가 필요한데 이제 저 데이터가 있으면 기상 예측을 정말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상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안정적인 기상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들이 안정화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국가들은 이제 굉장히 데이터의 불균형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상이 굉장히 지금처럼 바뀌어가는 시기에 훨씬 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맞아요. 이거는 네.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보다 그리고 진짜 잘 안 알려진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나선 사람이 일론 머스크긴 해요. 그래서 막 스타링크랑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건 결국 전 세계에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정지궤도 위성, 유럽의 정지궤도 위성, 그리고 아시아의 정지궤도 위성 네. 세 개를 합쳐서 전 세계를 잇는 기상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기상 데이터는 근데 레이더 자료가 아니잖아요. 네. 구름만 찍혀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건 생성형 AI를 통해서 기상 데이터를 레이더 데이터로 변환을 했어요. 우와. 그게 그러면 돼요? 정지궤도 위성의 구름 데이터는 쉽게 얻을 수 있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비어있는 레이더 데이터를 결국 저 정지궤도 위성 데이터로 레이더를 만들게 되면 그 많은 음영 지역에게 동시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솔루션을 공개를 했었고 운이 좋게도 유네스코에서 저희 이 기술을 혁신적인 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작년 그 COP28 기후총회에서 저희가 우승하면서 제가 직접 발표를 하는 우와. 영광을 얻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시장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해 네. 주셔도 되는데 이게 되게 덤덤하게. 뭐 늘 있는 일이라. 늘 있는 일이라. 네.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분들이 너무 탁월하셔서 또 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해보다가 그러면 우리가 과거 데이터는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만들어 보자 라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각 타임프레임마다 촬영된 위성 기상 데이터가 있으면 그럼 구름이 어디로 갈지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구름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라는 걸 예측을 해서 이제 기상 쪽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을 찍을 때 구름이 방해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몇 시간 뒤에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로 구름이 갈 것 같으면 네. 안 찍어야 되잖아요. 네. 찍으면 찍으면 다 구름만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위성 기업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찍지 마세요. 우와. 같은 위성 사업을 하면서 다른 위성 사업까지의 진출을 도와드리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그냥 도와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생각지 못한 분야가 진짜 많군요. 네.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사진에 등급을 매길 때 구름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로 A, B, C, D 등급을 나눠요. A 등급은 이제 구름이 0%, 이제 B 등급은 구름이 10% 껴 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만들어낸 전체를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름 데이터에서 네. 안에 비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을지를 예측을 하는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구름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리고 이동하는지 그런 까지가 되고 그리고 결국 구름의 이동은 태풍의 이동이랑도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것까지 같이 시리즈로 결국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프레임 단위가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거죠, 현재로는? 정지궤도 위성이 통상 10분 단위로 영상이 촬영이 되고요. 그래서 10분 단위로 구름의 이동, 그 다음에 강수량 이런 것들이 같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분 단위 자료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생산을 할 거잖아요. 그럼 10분 단위 자료를 받으면 미래 예측은 10분 단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1분 단위, 2분 단위 뭐 이런 식으로도 더 짧은 단위도 가능한 건가요? 통상 10분 단위로 같이 맞춰서 가고요. 같이 맞춰서. 그리고 이제 크게 세 가지 시간 구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초단기 네. 같은 경우에는 당장 6시간 안에 혹은 2시간 안에 여기에 비가 올 건가 말 건가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가 일반적인 일기예보 그렇죠. 그리고 2주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장기예보. 장기예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야. 와, 근데 이거 위성 영상 하나로도 다양한 플랫폼만 개발하더라도 시장이 엄청나네요. 와. 제일 진짜 저에게 혁신적이었던 거는 동정업계 사람들에게 네. 제공하겠다. 야, 요거는 획기적이었습니다.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정말 특이한 태풍의 경로였는데요. 맞아요. 네. 네, 태평양 쪽에서 발달을 해서 이제 대만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급선회해서 한국, 일본 사이를 관통해서 지나갔었어요. 네. 보통 저런 태풍의 경로는 예측하기 힘든데 이제 저희 AI가 했었던 구름의 이동, 그 다음에 중간 데이터를 합쳐서 저 경로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생성형 AI로 가장 이제 명확하게 돈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초해상하네요. 아.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게 이제 0.7m 해상도 영상을 이렇게 클렌징해서 이쁘게 0.3m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와. 저희가 위성 없이 위성 영상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우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진짜 위성 없이 전부 플랫폼으로 처리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0.7m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위에 있는 컨테이너 차량들 그리고 건물들 저런 외곽들이 좀 불분명하게 보이는데 차 한 대 한 대를 세기도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오른편으로 개선을 했었을 때는 육안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이고 그리고 이게 사람 눈에도 보기 좋은데 인공지능한테도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기계도 훨씬 더 많은 건물들 그리고 더 많은 자료들을 더 높은 정확도로 찾아내고 더 놓치는 것 없이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같은 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의 외곽, 도로 이제 저런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와. 이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라식 수술 전후 같아. 네, 와. 개안한 기분.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네 와. 많이 아쉬우시죠? 아쉽네요. 뭐 더 없나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죠. 좋네요. 와. 아니 진짜 쏘지 않고 우리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 요거 진짜 좋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오늘 진짜 위성 영상이 AI와 만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성 영상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놀랐죠? 네. 그럼 UFO 사진도 되나요? 그런 사진은 꼭 그리는데. 천재인데 한 번만 해봐주세요. 되나요? 가끔 저런 의뢰를 많이 받긴 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아 그렇겠네요. 이거 뭐 위성 사진이든 뭐든 UFO 진짜 놀랍네요. 출연해주신 SIA 전태균 대표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니까? 아,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뭐 저의 사례들도 있고 전 세계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이 위성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단순한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이 정말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창업 이후에 한 몇 년간 기술 개발에 거의 몰두하다가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제품화가 되고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회에 이렇게 위성 영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걸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정님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사실 위성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저 막 구글어스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서 네. 오늘 위성 사진? 맞아, 근데 맞아, AI? 맞아. 아니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분야에 생각보다도 엄청난 관점 제가 그쵸.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 배우는 너무 재밌고 너무 멋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